먼저 받고 나서 마지막에 쭈루룩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 오늘 이제 주제는 제가 미리 썸네일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규모를 확장하거나 또는 이제 지점을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 처음에 이제 오픈했던 게 제 히스토리를 살짝 얘기하자면 2014년도에 첫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미금점을 이제 2호점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반년 있다가 야탑점을 오픈하게 되고, 이제 교육장도 이제 이렇게 차리게 되면서 되게 빠르게 이제 매장도 늘어났고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12월 31일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매장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을 이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결론은 없다에 대한 게 저는 정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매장을 이제 매장이 좀 잘 될 때, 특히 이제 오늘 이 방송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지점을 이제 확장을 하냐 아니면 좀 지점을 확대를 하냐, 그러니까 매장을 좀 크게 키우냐 아니면은 지점을 더 늘리겠냐에 대한 포커스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내용이 좀 관심이 있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몇 가지 이제 안내를 드리자면, 보통 호점을 늘려나가거나 그 다음에 지점을 이렇게 늘리고 아니면 크기를 키우거나 할 때 여기서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계획하고 준비를 잘해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장을 운영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계획은 되려 어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라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 잠시만요. 오히려 너무 많은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차라리 그냥 일단 시작부터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호점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뒤에 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잠시만요.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옆에서 귀찮게 해서. 자, 일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시작을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점을 늘리려고 하실 때, 지점을 늘리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매장을 확장하려고 하실 때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컨셉, 뭐 브랜드, 이런 브랜드 컨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지점을 늘리거나 확장을 할 때 성공의 80%가 시작 전에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점을 늘리거나 확장할 때 이 기준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제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할 건데, 우선 뭐 짧게, 제가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다가 전부 다 폐업을 하고 매장 하나를 다시 시작을 했다가 또 이제 직영점을 오픈했다가 또 결국에 코로나라는 애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또 폐업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다 나가게 되고, 저 혼자 남은 상태에서 다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지금은 120평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가맹점 개수가 현재 24개 매장을 운영하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도 겪어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보고, 이제 프랜차이즈나 브랜드 대표님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헤어짱이라든지 핸드 이런 프로그램사 대표님들도 만나보면서 확실한 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아직 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저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조직 구성원 중에서 오너가 있는가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흔히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사실 예전에는 원장님들께서 파워가 있고 원장님들께서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지점을 늘리면서 직원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사업자 대표로 세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시대에는 이게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안녕하세요. 내가 만약 지금 우리 구성원 중에서 확실하게 오너가 없다 했을 때, 그러니까 2호점이나 3호점 이렇게 매장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그 매장에 오너가 없다면, 일단은 저는 호점 확장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매장을 확장하거나 또는 이제 지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제 간단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저는 매출이나 객수에 대한 기준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보면 저는 이제 매장을 선택을 하거나 상권을 본다거나, 뭔가 이 매장에서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기준할 때, 보통 한 평이나 한 명에 대한 이제 가동률 그리고 매출 기준을 저는 보통 이렇게 잡는데, 이제 이 한 평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 매출을 저는 100만 원이면 이제 그래도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안정권이라기보다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한 평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보통 250만 원이 저는 거의 맥스라고 보거든요. 250에서 진짜 많이 나온 곳은 뭐 300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매장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평 기준, 이제 제가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20평 매장이다 그러면 한 평에 100만 원이니까 20평이면 매출이 2천만 원이 맥스겠죠. 아니 10평이 이제 4천만 원이겠죠. 20평이라고 치면. 그러면 20평에서 한 4천만 원이면은 그래도 사실 되게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층수에 따라서 뭐 이익률도 저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20평에서 만약에 평당 250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제가 말 잘못했네요. 한 평 기준에서 20평이면 2천만 원, 한 평 기준에서 250만 원이면 이제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객수는 보통 한 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기준당 보면 10평, 이제 10명에서 30명 정도가 저는 맥스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스라고 보면은 뭐 10평 기준에서 한 달에 내가 300명을 받는다 하면 거의 맥스까지 온 상태인 거고, 그리고 뭐 20평이다 그러면 600명 정도가 저는 보통 어느 정도 손님이 빡빡 차 있는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수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명당 나오는 매출액이 보통 우리는 이거는 원장, 뭐 그다음 디자이너, 인턴, 뭐 매니저 다 포함해서 가동률 매출로 보통 기준을 하거든요. 이 가동률 매출이 한 명당 매출이 한 700만 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매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 상태인 거고,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안 남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명당 이제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진짜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원이 우리 매장에 뭐 4명이다 그랬을 때 4명 가지고 매출을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제 4명 가지고 여기 최대 맥스가 1,500이라고 했으니까 4명으로 매출이 6천이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4명으로 이제 2,800 한다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제 운영은 되고 있긴 한데 막 엄청 재밌는 건 아니고, 근데
4명으로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좀 남기기는 좀 힘든 상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객 객수가 한 명당 기준에서 봤을 때 150명 내지 300명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장에서 이제 지점을 내가 확장하거나 이제 또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적어도 좀 심플하게 가보자면 이제 한 평당 매출을 봤을 때 거의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지점을 늘릴까 확장을 할까 약간 이 고민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맥스 매출 있죠. 평당 이제 25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장님들 매출이 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매장에서 평당 250만 원이라는 평균적 매출이 그래도 원장님들께서 크게 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 4개월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지점을 늘리거나 확장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다 했을 때는 분명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매장을 이제 운영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지금 물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첫 매장 운영했을 때 여기가 지금 경대가 잘 보이실라나? 경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운영했었는데, 경대 5개에 샴푸대 2대 하고 지금 대기석들 합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4, 5명 정도 동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꽉꽉 채워서 봤을 때. 여기가 23평, 4평 이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제가 매출을 8천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앉을 자리가 없고 비좁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자리가 지금 5개잖아요. 디자이너가 여기 6명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계속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디자이너 6명에 인턴 7명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2호점을 오픈하는데, 2호점 오픈할 때 여기가 한 그 당시 한 기억에 확실하게 한 70평에서 80평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때 여기를 오픈하고 나서 제가 좀 간과했던 게, 이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그 분당 서현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영업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만약에 이때로 돌아간다면 이제 2호점을 미금에다 안 했고 서현에다가 추가로 또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고객님들이 사실 여기 있는 디자이너들을 미금점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디자이너들을 저는 손님들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매장을 보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 컸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때로 돌아간다면은 서현에 한 세네 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점을 여기저기 무슨 영토 확장하듯이 그런 개념으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지점이나 이제 매장을 확장하는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다가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매장들은 어쨌든 뭐 이걸 다 얘기하자면 사실 너무 내용이 길긴 한데, 매장을 어쨌거나 다 정리를 하고 매장을 다시 오픈했거든요. 딱 한 개만. 다시 오픈하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장사가 잘 된다. 여기 보시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손님들 밑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 좀 되네. 이제 나도 다시 이 호점을 좀 다시 확장해 볼까 하고 오픈을 했는데, 이게 웬걸 코로나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터지기가 아마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 19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오픈하고 이렇게 매출이 차츰차츰 올라가다가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얼마 못 버티고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기자재 다 2년밖에 안 되는 거 다 이제 저렴하게 넘긴다 하면서 이제 다 넘겨버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오너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냐. 그래서
내가 없어도 매장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하시면 확실하게 조직원 이제 구성원 중에서 어 매장을 같이 운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지점 확장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그 친구한테도 그게 동기부여가 될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닌 상태라면은 그냥 저처럼 매장을 단일 매장으로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장을 운영하다가 제가 20 언제야, 22년도 21년 말에 직원들이 전원 다 나가는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영하던 이 매장이 평수가 한 60평 정도 됐는데, 직원이 다 나가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기존에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디자이너들도 있었고 인턴들도 있었고, 인턴도 6명인가 있었고 디자이너도 한 대여섯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중에서 제 의지와 제 뜻대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는 친구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하면 물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전원 다 내보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나간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할 바에 그냥 다 내보내고 다시 내가 처음 오픈했다는 생각으로 재세팅을 하자 하고, 그 60평 매장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서 인턴 한 명 구해서 그 친구 이제 빠르게 커트 교육도 가르치고 최대 빠르게 가르쳐서, 제가 다 나가고 나서 거의 한 어 언제야, 20년도 한 12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거의 혼자 일했거든요. 그 한 반년 동안.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사실 좋았어요. 그냥 뭐 직원 눈치 볼 것도 없고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일부러 제대로 구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인턴 구해서 그렇게 뭐 조금 사부작사부작 이제 잘 가르치면서 마케팅하고 고객 모으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한 직원들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 매장, 그 매장으로 이제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상 지점을 여러 개 오픈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해보기도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매장을 좀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어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여러 지점을 다니면서 내가 운영하는 게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오른팔 왼팔 뭐 왼발 오른발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군주가 되고 내가 직원들을 컨트롤하고자 한다 하시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규모 있는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게 더 잘 맞지 않을까. 뭐가 더 좋다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다 해봤다 보니까 내 성향은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직영점을 더 늘릴 계획이 사실 없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질문을 좀 주시면 질문 내용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편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다음 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안 이제 채팅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방송을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제가 이제 경영 교육을 하거나 매장 이제 운영 관련 교육, 요즘에 현실 경영 교육이라고 이게 다시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기수가 끝났는데, 제가 많은 교육들을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다른 이제 대표님들이나 뭐 원장님들 또는 이제 그런 경영 교육에 크게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도 매장을 막 이제 확장시키고 막 무슨 에너지가 넘치고 했을 때는 사실 교육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육을 더 이상 안 듣는 이유가, 매장의 규모가 작은 1인 매장도 있을 거고 뭐 중형 매장도 있을 거고 또 대형 매장도 있을 건데, 그 매장들마다 사실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괴리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적용점과 비적용점이 있는데, 너무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세요 했는데 우리 매장에다 정작 적용시키기엔 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규모 대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제일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경영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경영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장사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방법론이죠, 하나의.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저는 진짜 희한한 게, 그게 답인 줄 알아요.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게 답인 줄 아는데,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중에서 정확한 방향에서 어 그냥 양념 소스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첨가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이거다, 이거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규모 대비로 운영하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경영교육들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일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질문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 없는 걸로 봐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2026년 당장 내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거의 한 2시간 반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년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